자,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앞으로 다가오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. 이 대비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요. 제가 차분차분하게 몇 개의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, 방법론적으로는 여러분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당연히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많이 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 이해에 대한 환상이나 이해에 대한 집착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럼 너는 수업 시간에 이해를 안 시켜줄 거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. 이해는 제가 다 시켜드리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혼자 공부할 때 말이에요. 하나라도 조금 더 달라붙어서 외우셔야 돼요. 이 암기가 되지 않으면 점수가 전혀 오르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라고 하는 건 암기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.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한 제가 두 번째 적어놓은 말, 이론보다는 문제나 지문을 많이 보시는 게 유용한데 그 이론 정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을 많이 이제 보시게 되면요. 이해에 더 방점을 많이 찍습니다. 이 이론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죠, 개인적으로. 근데 그 이해는 선생이 수업 시간에 적당히 시켜준다는 말이에요. 그리고 심지어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. 문제나 지문의 키포인트를 잡아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자기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. 자기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필수서를 정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필수서 정독보다는 기출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. 자, 점수 받았으니까 학원 같은 데서 수강생 두 분이서 대화를 해요. 자, A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야, 너 뭐 해서 그렇게 점수 잘 났어? 야, 나는 너 똑같이 공부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 야, 너 그렇게 고득점을 얻은 비결이 뭐니? 라고 물어보잖아요. 그럼 그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니, 선생들이 문제 풀고 막 기출문제 많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나는 필수서를 내내 많이 읽었어. 너도 차분하게 책을 읽어.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학생분은 선생들이 하는 얘기 깡그리 무시하고 필수서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. 자, 이분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진 않을게요. 근데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. 필수서를 좔좔좔 읽어서 고득점이 나온 건 아닐 겁니다. 필수서의 내용을요, 이분이 아마 핵심적으로 잘 외우셔서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?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핵심은요,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필수서를 봐야 합니까? 기출문제를 풀어야 합니까? 뭐 기출 지문을 봐야 됩니까?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뭘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근데 목적은 딱 하나고 포커스는 딱 하나야. 무조건 외우는 방식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. 뭐 책을 외우는 게 편하면 책을 외우시고요. 책보다 문제나 지문을 보시는 게 편하시면 문제 지문을 보시는 게 맞고요. 둘 중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문제나 지문의 형태 그리고 선생의 해설 강의를 듣고 그 키워드를 외우는 게 좋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이게 두 번째인 내용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선생들이 문제 푸는 방식을 보고 그 행동을 그대로 모사를 하셔야 됩니다. 어디에 이 사람이 동그라미를 치는지, 어디에 별표를 치는지, 어떤 문제를 의도적으로 스킵하는지 이 모든 하나하나의 종합 예술을 배우셔야 돼요. 문제라는 게 밑줄 쭉쭉쭉 치면서 읽고 그대로 풀리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기출 강의를 그대로 반복을 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떤 파트든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법이 굉장히 약하다. 그럼 그 계약법의 기출 강의에 우리 민법 선생님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머릿속으로 따라하면요. 그대로 손으로 따라하면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접근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높은 점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.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아무래도 1차 점수 끝났고 요새 여러분 벚꽃 장난 아니죠. 그렇죠? 와, 오늘 출근하는데 저희 집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가는데 그대로 부산으로 갈 뻔했어요. 진짜 너무 날씨가 좋아. 강의하기 힘들어 죽겠어요. 그렇죠? 듣는 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? 날씨도 따뜻해지면 이제 의지가 좀 높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론하고 기출 수업 같이 듣다 보니까 웬걸 생각보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. 다들 솔직히 이런 상태에서 너무 울고 싶었는데 모의고사 딱 보고 나니까 뺨 한 대 딱 때려주잖아, 울으라고. 그래서 힘들다, 피곤하다, 너무 심신이 지친다 라는 생각으로
동차를 포기하려는 분들이 계세요. 이건 안 됩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너무 바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해. 어쩔 수 없지. 근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. 그래서 1, 2차를 나눠서 해야겠다. 이 생각 안 됩니다. 나눠서 하면 편할 것 같지만요.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나눠서 하면 내년에 이 꽃 필 때 또 2차 하셔야 됩니다. 그 생각만 하세요. 이 짐은요. 나누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나누면 딱 2배만큼 무거워져요. 지금 고작 1회차 모의고사 끝났잖아요. 그러니까 절대 동차 포기하지 마시고 점수적으로 좀 높은 석차율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동차 가시려면 동차 고루고루 보셔야 됩니다. 자, 잘 시작을 해서 1, 2월 달 잘 지났고 고작 3월 달이다. 힘내서 여러분들 앞으로 꾸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 선생들이 최선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끌어주고 계시니까 믿고 따라하십시오. 충분히 가능하고요. 절대 동차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이 한 가지. 그리고 두 번째, 멘탈도 훈련입니다. 1회 모의고사에 내가 받은 점수는 최저점이에요. 최저점 찍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 보신 분들 잘하셨습니다. 정말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좀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를 봐야지 했던 분들은 실수하신 거예요. 얼른 모의고사를 보시고 자기 최저 바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시더라도요. 1회차 모의고사는 그 모의고사의 기본 특징에 따라서 항상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. 1회차부터 고득점이 나올 수는 없어. 경험이 없는 한. 그러니까 준비됐을 때 시험을 본다라고 자꾸 피하지 마시고 얼른 건강검진 받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고 전략 짜셔야 돼요. 그러니까 꼭 시험 보시고요. 최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모의고사라는 게 기분이 좋고 나쁘기 위해 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. 그렇잖아요. 모의고사 보고 기분이 나빠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어. 그냥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전략을 짜시면 돼요. 그럼 4월 달에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렇게. 그래서 그 전략대로 공부하시고 4월 달에 확인하면서 또 기쁨을 또 누리시고 이렇게 한 달 한 달 모의고사의 주기에 맞게 편안하게 자기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좀 중간에 약도 오르고 성질도 좀 나니까 그 맛에 공부도 좀 더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활용을 잘 하실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선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는 거 굉장히 선물 같고 설레는 일이에요. 기분 좋고 기분 나빠할 일 아닙니다. 저희 선생들도 이렇게 다방면에서 여러분들 점수 같이 해석해드리고 전략도 같이 짜드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회사는 방문각밖에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방문각 사원으로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. 1회차 모의고사 본 당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.